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시장의 공기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끝물이다, 거품이 빠질 일만 남았다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던 자극적인 뉴스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마주한 숫자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다시금 1억 600만 원, 즉 7만 1,000달러 선을 보란듯이 돌파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어오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운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뉴스에서 비명을 지르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떠들어댈 때가 사실은 진짜 고수들이 조용히 곰탕 끓이듯 자산을 우려내며 매집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을 입가에 미소를 띠며 받아먹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그 숫자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가슴속에 공포가 아닌 차가운 이성이 이끄는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가장 큰 기회를 잡았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안 된다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무겁고 거대하게 또 느껴지시죠? 자, 이제는 너무 올라서 내가 들어갈 자리는 한 뼘도 없다고 생각하며 한숨 쉬시는 분들, 잠시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전에 모내기철에 물태기 전쟁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자, 가뭄이 극심할 때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물 한 바가지가 금값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비트코인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전 세계에 딱 2100만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본들이 이 디지털 생명수를 자기네 논으로만 끌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이 자산이 우리 시대의 가장 귀한 물이 되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1억 원이 비싼지 싼지는 절대적인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물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아질 것인가가 결정합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서 비트코인을 단 한 개라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고작 2천만 명도 안 됩니다. 산술적으로 봐도 우리는 여전히 초창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숫자의 크기에 압도되어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강남 아파트 값이 5천만 원 하던 시절에 비싸다고 돌아섰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가정을 지켜오신 여러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현금만 금고에 쟁여두면 앉아서 벼락거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살린답시고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때마다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의 가치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데 우리 월급과 연금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수학적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나라를 살렸던 그 절박하고도 숭고한 심정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가족의 노후를 위해,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디지털 금을 모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화폐의 타락으로부터 내 노동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만 그 과실을 허락해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어제인 2026년 3월 12일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는 금융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드디어 아이시어즈 스테이킹 이더리움 트러스트, 티커명 ITHB를 공식 상장시키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같은 4570 세대에게 천지개벽할 소식이냐고요? 이제는 단순히 코인을 사서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도하며 묵혀두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배당을 받는 디지털 건물주의 길이 공식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블랙록은 스테이킹을 통해 발생하는 보상의 82%를 투자자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매달 생활비가 통장에 찍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디지털 월세가 이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의 보증 아래 실현된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투기의 대상을 넘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자산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제 또 하나의 승전보가 미국 연방의회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상원이 2030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우리 돈의 흐름을 낱낱이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통제하려던 계획에 커다란 빗장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의 통제보다는 민간 주도의 자유로운 금융시장의 가치를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다시 한번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곧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자산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엷은 평야를 국가가 공인해준 꼴입니다. 자, 정부가 이 디지털 화폐만 써라라고 강요하는 대신 시장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치 있는 돈을 국민이 직접 고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법안 통과는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한 승리이며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름값이 다시 꿈틀대며 배럴당 $9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동네 주유소 가격표 보기가 무서워지는 고물가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터지면 자산시장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야 정상입니다. 금리가 오를 것이 뻔하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70,000라는 고지를 굳건히 사수하며 맷집 좋게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비트코인을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방탄조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질 때 전 세계에서 수량이 딱 정해진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AI가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가짜 이미지, 가짜 뉴스, 조작된 데이터들이 판을 치게 되니까요. 요즘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자, 최근 비트텐서와 같은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도 바로 AI 시대의 신뢰를 기술적으로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전문가는 비트텐서의 생태계 가치가 2026년 말에는 $3,000를 넘어설 것이라고 대담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곰탕을 진하게 끓여내려면 좋은 사골뼈와 맑은 물이 만나야 하듯 AI라는 강력한 엔진에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장부가 결합하여 미래의 거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의 기초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주목하십시오. 자, 예전에는 청바지 입은 괴짜 기술자들만 모이던 곳이 이제는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 같은 거물은 당연히 참석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SEC 의장인 폴 애킨스가 연사로 나섭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규제하고 억압하려던 당국자가 이제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야기하러 무대에 오릅니다. 이것은 제도권이 완전히 항복했다는 증거이자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부로 당당히 입성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구역에 편말이 꽂히기 전에 미리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듯 지금 이 컨퍼런스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미래 금융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남들이 다 알고 난 뒤에 줄 서서 들어가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설거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설계도를 미리 살펴보고 내 노후 자산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비트코인 공급량의 30% 이상이 이미 스테이킹이나 장기 보유 물량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시중에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원리는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찾는 사람은 구름처럼 몰려드는데 팔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절 전 대목 장날에 물건값이 자고 나면 뛰는 것을 보며 느끼는 그 이치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컴퓨터들이 수학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수 없는 운명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낭떠러지처럼 깎여나가는 절벽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귀한 물건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엉덩이 무겁게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숫자의 필연성을 믿는다면 지금의 자잘한 흔들림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땀 흘려 받은 소중한 퇴직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옆집 누구는 어디 투자해서 며칠 만에 2배를 벌었다더라 하는 자극적인 이 소리에 귀가 솔깃하시나요? 자,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을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지난 10수년간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회복력과 성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예금은 겉보기에 안전해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매일 야금야금 가치를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세금 부담의 유동성까지 떨어져 급할 때 돈을 쓰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든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면서도 내 재산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디지털 금고입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이 믿음직한 금고에 넣어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산 수성의 첫걸음입니다.
시장이 시끄럽고 요동칠 때일수록 침묵하십시오. 뉴스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공포를 조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때 진짜 고수들은 조용히 모니터를 끄고 등산을 가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하루의 가격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가진 근본적인 가치를 샀기 때문입니다. 자, 남들이 환희에 차서 너도나도 들어올 때 조금씩 물량을 덜어내고 남들이 겁에 질려 침을 뱉으며 던질 때 조용히 바구니를 내미는 그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의심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의심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이 장차 가져갈 수익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대중과 반대로 걷는 용기, 그것이 부자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ITF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스테이킹 포함 ITF가 등장했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완전히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호기심이나 투기적 수요를 넘어 철저하게 자본 효율성의 논리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이자가 붙는 쪽으로 큰 돈이 몰리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본은 언제나 더 높은 수익과 더 높은 안정성을 찾아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영리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장의 세대 교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를 읽는 눈이 곧 돈을 버는 눈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부를 상징해 왔지만 무겁고 보관이 어려우며 국경을 넘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모든 장점을 디지털로 가져오면서 그 단점들을 기술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젊은 세대들이 금반지 대신 비트코인을 소수점 단위로 선물하는 시대를 보며 철없다고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변화의 물결을 먼저 탔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유선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느꼈던 그 당혹감과 이질감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의 대세는 스마트폰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산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이 바뀔 때 부의 지도도 함께 바뀝니다. 요즘 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한마디에 우리 주머니 사정이 들썩이고 가계 경제가 휘청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내 자산을 오직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 자산의 국적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어느 특정 국가의 화폐도 아니기에 오히려 전 세계 어디서나 그 가치를 똑같이 인정받는 글로벌 통용화폐의 성격을 갖습니다. 달러가 강세든 약세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든 말든 비트코인은 그 자체의 알고리즘에 따라 묵묵히 제 갈 길을 갑니다. 내 노후 자금의 일부를 이런 무국적 자산에 묻어두는 것은 어떤 풍랑에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단단히 잡아주는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배는 안전한 곳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모든 농사는 정성과 인내의 결실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오늘 밥 잘 먹였다고 내일 바로 키가 1, 센티미터 크지 않듯 투자도 충분히 익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나서 매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하는 것은 갓 심은 모를 매일 파헤쳐서 뿌리가 얼마나 내렸나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모는 결국 죽고 맙니다. 자, 인내라는 걸음을 충분히 주고 믿음이라는 햇볕을 쬐어주며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지금의 자잘한 흔들림은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인내하며 가정을 일궈오신 분들입니다. 그 인내의 힘을 이제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크게 웃는 사람은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엉덩이 무겁게 견딘 사람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규제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규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국가가 이 시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실체 있는 시장으로 공식 인정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장을 어지럽히던 사기꾼들과 부실한 코인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비트코인처럼 튼튼한 자산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고 나면 썩은 나무까지는 떨어져 나가고 건강한 나무만 살아남아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지금의 규제 정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더 건강하고 투명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비트코인은 이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금을 받아낼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국가의 공인이며 축복입니다. 차트의 선이 어디로 휘어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기술이 세상에 나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모순을 지적하며 내놓은 그 철학, 즉 중앙 통제 없는 신뢰의 구축을 이해하신다면 $10,000가 오르내리는 것 정도는 사소한 소음일 뿐입니다. 가격이라는 화려한 껍데기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묵직한 영혼을 보십시오. 철학이 있는 투자는 결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이 철학이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 눈앞의 안개에 속지 말고 저 멀리 보이는 등대의 불빛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자산가로 가는 유일한 항로입니다. 누가 어디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단일, 밀리리터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은 얼마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종이에 써보십시오. 자, 보약 한 자에 지어 먹듯 신중하게 종목을 고르고 일단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십시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투자는 도박이 되고 그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노련한 인생의 선배들입니다. 세상을 살며 터득한 그 귀한 지혜를 이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온전히 쏟으십시오. 남의 말에 휘둘리기엔 우리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2026년 연말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때 살 거리라며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고 누군가는 묵묵히 지켜온 자산의 성장을 보며 미소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이 3,000달러 하던 시절을 지나 7만 달러를 넘어서고 이제 10만 달러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오직 인내한 대가입니다. 그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열매는 상상 이상으로 달콤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합류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혹히 당부드립니다. 자, 뉴스는 매일 변하고 자극적인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겁박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고래들의 조용한 매집 현황, 거래소에서 사라지는 물량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한 블랙록과 미상원의 거침없는 행보를 믿으십시오.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지혜를 쌓아오신 4570 세대 여러분, 자, 중심을 잡고 인내하십시오. 부의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확신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